키키올릭 주간 테니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목은 야닉 시너가 슬럼프인가 아닌가를 제대로 한번 논해보는 것인데요. 한 번 졌다고 호들갑 떨 거 없다는데 한 표. 워낙에 안 지는 선수가 이렇게 지는 것, 연속으로 진 거거든요. 지금 조코비치와 야쿤 맨식에게 연속으로 졌고, 지는 과정에서 조금 좀 시너에게 약간의 문제점들이 보여가지고 다루는 것이 좋겠다 해서 주간 테니스 브리핑의 주요 주제로 삼았습니다. 자, 도하 오픈에서 8강이었는데요. 시너가 야쿤 맨식에게 2대1로 패했죠. 1세트 타이브레이크에서 졌고요. 야쿤 맨식이 타이브레이크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하드코트에서 정말 강한 면모를 보였던, 최근 한 3년 정도 하드코트에서는 거의 무적에 가까웠던 카를로스 알카라스에게 종종 덜미를 잡히긴 했지만, 워낙에 압도적인 기량으로 하드코트에서 상대보다 더 뛰어난 기량을 보여왔던 시너가 이렇게 덜미를 잡힌 것, 그리고 바로 직전에 하드코트 메이저 대회인 호주 오픈에서도 노박 조코비치에게 발목을 잡힌 것들이 좀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상대가 강했다는 거를 먼저 인정해야지 이번 패배가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야쿤 맨식은 굉장히 서브가 좋은 선수입니다. ATP 서브 스탯 통계에서 뭐 한 탑3 안에 드는 그런 선수는 아닌데요. 지금 야쿤 맨식은 20살을 간 넘은 라이징 스타고 점점 기량이 올라오는 선수고, 무엇보다 서브 자체가 굉장히 빠르고 강력하고 에이스를 뿜어낼 수가 있는 능력이 있고, 서브 플러스 원샷, 그 3구 공격력에서 있어서는 세계 탑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서브 게임 운영을 잘하는 선수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야쿤 맨식은 타이브레이크에서 웬만하면 지지 않습니다. 이 타이브레이크에 굉장히 강한 선수예요. 4강 아서피스와의 경기에선 지긴 졌지만은 그 체력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서브 게임 운용이 침착하고 멘탈이 강하다. 심지어 작년 마이애미 오픈 결승전에서 조코비치와 타이브레이크 승부를 다 이겼거든요. 그래서 맨식에게 일단 타이브레이크까지 끌려가면 상대가 굉장히 압박을 느낄 수 있고, 시너라 하더라도 타이브레이크에 대한 압박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세트에서 좀 아쉬웠던 거는 1세트 초중반에 야닉 시너가 분명히 상대 야쿤 맨식의 서비스권을 러브4리 트리플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았거든요. 트리플 브레이크 포인트 기회를 잡았는데 이 세 차례의 브레이크 포인트 기회를 모두 놓쳤어요. 그 과정에서는 물론 야쿤 맨식의 서브가 좋아서 강력한 서브로 탈출한 것도 있었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야닉 시너가 평범한 백핸드 미스, 네트에 걸려버리는 탑스핀 부족으로 이런 것들이 보였거든요. 이런 것들, 압박 상황에서 클러치 능력이 야닉 시너가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우리가 시너의 가슴 아픈 패배로 기억될 수 있는 두 번의 경기, 작년 프랑스 오픈 카를로스 알카라스에게 러브4리 트리플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은 상태에서 그거를 컨버팅하지 못했어요. 결국 패배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 바로 한 달 전에 호주 오픈에서 조코비치에게 트리플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았는데 그 트리플 브레이크 포인트를 또 잡지 못하고 그 서브 게임을 내주면서 모멘텀을 완전히 잡지 못했던, 내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는 게요. 저는 시너의 거의 무결점에 가까운 선수지만 결점을 굳이 잡아야 된다면 이 클러치 포인트에서 상대를 조금 더 강하게 압박하는, 조금 더 약간은 보수적으로 치는 이런 브레이크 포인트 상황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공격과 과감한 그 선공이 더 필요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하게 됩니다. 이 최근 3번의 야닉 시너에게 좀 특기할 만한 패배들을 반추를 해보면은 이런 브레이크 포인트 기회를 제대로 못 살렸던 큰 경기에서, 요거는 상대가 잘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야닉 시너 자체에서 평소에 압박 상황이 아니었을 때는 하지 않을 범실들이 한두 개씩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코칭 스태프에서도 언급과 지적이 됐을 것이고, 요것은 시너의 멘탈 관리에서의 약간의 결함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극복하는 것이 시너에게는 과제다. 그러면 야닉 시너가 슬럼프인가? 후유증인가? 아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슬럼프로 보기에는 시너의 테니스가 약간의 자신감 결여가 생긴 건 맞아요. 조코비치와의 호주 오픈 패배가 아무리 시너가 냉철한 선수라 하더라도 그거는 굉장히 충격이었고, 그게 사실은 조코비치만 잘 쳐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코비치가 잘 친 것도 있지만 시너가 기회를, 무수한 브레이크 포인트 찬스를 다 놓쳤어요. 거기에 대한 정신적인 데미지는 아무리 시너라 하더라도 떨궈버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요 비슷한 상황이 알카라스가 재작년 2024년 파리올림픽 결승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롤랑가로스로 우승하고 윈블던까지 재패를 해가지고 2024년 여름은 알카라스의 여름이었거든요. 그 여름에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 파리올림픽 결승전, 롤랑가로스에서 열린 클레이 코트, 상대는 조코비치였는데 조코비치에게 7대6, 7대6으로 졌거든요. 거기에서의 패배가 너무나 뼈아팠기 때문에 US 오픈 2라운드 광탈을 하게 되고 그 연말까지 제대로 된 폼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그때 당시 알카라스는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5년 호주 오픈 조코비치전 패배까지 그 슬럼프가 이어졌죠. 그리고 나서 클레이에서 반등을 한 것이고요. 자, 야닉 시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길게 보자면 US 오픈 결승에서의 알카라스전의 패배, 완패, 그리고 물론 ATP 파이널스에서 서력을 하긴 했습니다만 메이저 대회를 국한시키자면 메이저 대회에서 지금 US 오픈과 호주 오픈 양대 하드코트,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하고 가장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메이저 대회 하드코트 슬램에서 두 번 모두 조코비치와 알카라스라는 라이벌에게 패배를 했고요. 그렇게 패배를 하고 재무장을 해서 이 도하 오픈에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도하 오픈에서 요런 약간의 자신감 하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쿤맨식, 물론 상대가 굉장히 잘 친 약쿤맨식 버전이라면 그 누구를 상대하더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맨식은 잘 터져주기만 하면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조코비치를 이길 수 있었고 알카라스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누구나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상대임은 분명하나 요번 경기에서 역시 시너 스스로 돌아봐야 될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저는 슬럼프라고 보기까지는 요번 한 경기 데이터 통계는 너무나 참고 레퍼런스 하기에는 너무 적은 데이터다. 조금 더 보셔야 된다. 그리고 부상 이슈나 경기력이 특별히 많이 다운되었다. 약간 그 승부처에서의 자신감 결여가 약간 보였지만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도하 오픈은 야닉 시너가 초청 개런티를 받고 나온 대회고 본인이 우승에 대한 강렬한 그런 목표의식을 갖고 임한 대회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신감이 결여될 필요는 없다. 어차피 목표는 이 다음 토너먼트 대회인 3월에 광란, 선샤인 더블이라고 하는 인디언 웰스와 마이애미에서 어느 정도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인디언 웰스에서 야닉 시너의 경기력은 인디언 웰스랑 마이애미는 같은 하드코트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그 표면 코트 성질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인디언 웰스에서 야닉 시너는 조금 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고 느린 하드코트입니다. 마이애미에서 보다 좀 좋은 성적, 많이 우승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시너가 제대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는 건 아마 마이애미 오픈이 되지 않을까. 슬럼프에 대해서 저는 슬럼프는 아니다. 일시적인 어떤 자신감 결여에서 비롯된 순간의 패배였을 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 결국에는 이 도하 오픈, 시너의 탈락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알카라스의 우승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 빅2가 양강이 ATP 투어 결승에서 우리가 호주 오픈과 뭐 2번 대회에 불과하지만 2번 다 좌절됐거든요. 그만큼 저희 현대카드 슈퍼매치의 희소 가치가 더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데, 작년처럼 모든 대회에서 출전하는 대회마다 이 둘이 결승에서 맞닥뜨리는 건 역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요. 이번 대회 도하 오픈 역시 알카라스도 초청 개런티를 받고 나왔고, 역시 준비가 아직은 덜 된 상태에서 이 대회를 거듭하면서 몸을 점점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8강 하차너프전에서 굉장히 위기를 맞았었고, 또 1세트 내줬고 거기서 역전을 했고, 루블레프와의 경기에서도 알카라스가 이제 서빙 포 더 세트 이런 상황에서 서브권을 내주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과거의 알카라스, 안정성이 떨어지는 알카라스였다면 이런 흔들리는 경기에서 패배를 많이 했는데, 이게 많이 지금 게임 매니지먼트가 많이 개선된 알카라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승전은 알카라스와 아소피스, 화끈한 포핸드의 대결이라고 저는 제목 붙여봤는데요. 강력한, 작년 몬테카를로에서 맞붙었던 이 두 명의 그 포핸드 마스터들, 이 포핸드와 포핸드의 화끈한 대결이 예상이 되고, 물론 지금 포핸드뿐 아니라 백핸드도 좋아지고 서브의 안정성과 네트 플레이, 섬세한 터치, 감각, 로브, 드롭샷에서 모든 영역에서 한 수 위라고 볼 수 있는 알카라스가 우세한 건 사실이지만 아서피스의 지금 기세,
허리 부상에서 작년 롤랑가로스에서 복병으로 꼽혔습니다만 허리 부상에서 돌아와서 올해 다시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경기력이 올라가고 있고 아서피스가 그렇게까지 재미를 보고 있지 못하는 하드코트에서 쟁쟁한 적수들이 있는 이 ATP 500 시리즈 결승까지 올라온 거는 예상보다 빠른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고란 이바니세비치가 지금 아서피스의 새로운 전담 코치로 영입이 됐는데요. 이바니세비치를 영입하자마자 이렇게 둘이 좋은 궁합을 보이고 있는 것. 그래서 이바니세비치가 건드린 선수들은 대부분 좋은 성적을 냈고, 물론 최근 들어서는 치치파스 그리고 리바키나와 얼마 못 가서 헤어지긴 했지만 일단 이바니세비치가 코칭을 제대로 맡은 선수들은 성적을 냈거든요. 아서피스에게 줄 수 있는 건 저는 사실은 스트로크에 대한 컴팩트한 스트로크에 대한 조언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피스에게 필요한 거는 스트로크보다는 서브입니다. 서브 그리고 네트 플레이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면 단순히 클레이 코트 스페셜리스트라는 타이틀에서 올 코트 스페셜리스트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이바니세비치 영입은 제가 봐서는 아서피스가 지금 단계에서 매우 적절한 선택이다.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거듭날 수 있는 선택이다. 아서피스의 특징은 그래도 포핸드의 헤비 탑스핀 이거를 빼면 말할 수가 없죠. ATP 투어에서 가장 회전을 많이 실는 여기서 회전이 많이 실리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냐면요. 코트 위에서 굉장히 높게 튀면서 공이 무겁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공이 무거운 게 이제 스피드가 빠르게 무거운 게 아니라 공이 묵직해지는 건요. 회전이 많이 실려가지고 자신의 스트링에 걸렸을 때 굉장히 공이 무겁게 느껴지는 그래서 우리가 헤비 탑스핀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 클레이 코트에서 가장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임은 틀림없고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올 시즌 예상할 때 클레이 시즌에는 야닉 시너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의 양강 체제를 갖고 있지만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도전자들이 꽤 많이 나올 것이다. 물론 즈베레프도 있고 치치파스도 있고 폰세카도 있고 이런 클레이에서 강한 선수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아서피스라는 클레이 헤비 탑스핀의 최강자가 제대로 된 컨디션으로 이들과 맞붙는다면은 승패를 쉽게 예단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가 이제 또 ATP 500 시리즈가 두 대륙에서 열리는데요. 하나가 멕시코 아카풀코에서 열리는 대회고 여기에 알렉산더 즈베레프가 호주 오픈 이후 처음으로 이 팬들에게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초점을 맞춰주셔야 될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두바이보다는 저는 아카풀코 대회가 즈베레프가 지난 호주 오픈에서 굉장히 좀 변모된 모습을 보였잖아요. 알카라스전에서 보여줬듯이 서브 다음에 이어지는 3구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포핸드를 쳤어요.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호주 오픈 알카라스전에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었는지 아니면 비시즌 기간에 연습한 어떤 그 3구 공격성을 더 강화한 결과가 시즌 내내 쭉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요거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되기 때문에 아카풀코 오픈을 저는 좀 더 주목해서 보고 싶고 두바이 챔피언십 역시 이제 필릭스 오제알레집이 톱시드인데 여기서 그 메드베데프나 치치파스 같은 기존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스타들이 이쪽으로 많이 뜁니다. 그리고 이 두 대회가 끝나면은 바로 시즌 첫 번째 ATP 마스터스 시리즈인 인디언 웰스로 모든 그 테니스 스타들이 집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대회를 앞두고 아카풀코 두바이를 건너뛰는 시너 알카라스 조코비치 몸을 충분히 만들어서 올 것이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잭 드레이퍼라는 인디언 웰스 디펜딩 챔피언이 오랜 부상에서 돌아와서 다시 이제 마스터스 시리즈를 뛰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인디언 웰스는 제5의 메이저고 4대 그랜드슬램과 ATP 파이널스 다음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인디언 웰스의 챔피언은 메이저 챔피언에 준하는 그런 영예를 받게 되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는 이번 주 아카풀코와 두바이 경기를 잘 보시고 잠시 뒤에 있을 알카라스와 아서피스의 경기를 통해서 언디스피티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세계 랭킹 1위 알카라스의 경기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를 또 확인하시고 또 인디언 웰스를 점쳐볼 수 있는 그런 또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